자, 이번에는 3-4번 문제. 그린 데이터 센터의 전기 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랬는데요. 그린 데이터 자체가 뭐예요?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전산 센터를 얘기합니다. 이 전산 센터에 그린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그린은 뭐냐면 전력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센터. 그러니까 전기 소모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면 그린 센터를 구성한다고 하면 전기 소모량이 50, 70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센터를 얘기합니다. 그런 전산 센터를 얘기합니다. 개요를 보시면 그린 데이터 센터는 운용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인터넷 데이터 센터다. 어차피 인터넷 데이터 센터입니다. 친환경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목표다. 그랬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력량의 단위가 PUE로 나타나는데, 그 PUE가 원래 그린 데이터 센터가 아닐 경우에는 2.3 소요된다고 하면 그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전력량 PUE가 1.8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그린 센터를 설치할 때 전기 설비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뭐 수변전 설비, 조명 설비, 그 다음에 트레이 설비, UPS 설비 등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수배전 및 변전 시스템의 변전 시스템 구성을 보시면 원스텝, 투스텝 방식의 선정은 전산 센터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단, 변압기 무부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스텝 방식으로 하는 게 맞죠. 투스텝 방식으로 하면 무부하 시에 무부하 철손, 손실이 대단히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스텝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구성을 이중화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을 공통 구성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이중화 구성으로 인한 투자비 과다, 지출과 전력 소모량의 증가함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배전 시스템은 최대 수요 전력 관리 장치를 사용하고요. 최대 수요 전력 관리 장치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효율 수배 전반을 사용하고 고효율 변압기 사용하고 효율이 높은 K팩타 변압기를 사용하고 구성상 적극적인 중성선 접지를 하고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라라는 거예요. 평상적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전 시스템을 구축해라. 발전기의 방식은 디젤과 가스터빈으로 구분된다. 데이터 센터의 위치, 발전기실 면적, 냉각 방식 선정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하여 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랬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을 감시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종합감시 제어 기술을 적용해라. 지금 이런 것들은 일반 건축물에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예, 뱀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분전반을 설치해라. 분전반의 차단기까지 전력 사용량을 감시하고 서버 렉의 전력을 감시하고 제한해라. 말이 너무 쉽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돈이잖아요. 그죠? 경제성이 별로 없긴 합니다. 자,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는 네트워크 배선은 전용 트레이를 통해 비차폐 케이블, UTP 케이블이죠. UTP 케이블 및 광 케이블 등을 상부에 포설하고 그 다음에 전용 케이블 트레이는 이중 마루에 설치하여 냉방 환경을 개선해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네.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 전부 다 경제성입니다. 경제성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부위를 항상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 부분에서는 데이터 센터 내 조명 기구는 발광 다이오드 LED를 설치하고 조명 기기 중에 안전기, 내장의 램프, 형광 램프, 백열 전구를 누가 써요. 그죠? 백열 전구, 형광 램프형 안전기, 형광 램프형 반사 갓을 채택할 때는 고효율 조명기를 사용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냥 시중에 퍼져 있는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답으로 이렇게 전부 다 달아놨네요. 백열 전구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효율이 백열 전구 효율은 루멘/퍼 와트로다 효율을 계산할 때 7%에서 22%까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LED 같은 경우 우리 뭐 다른 건 없네요. 그죠? 뭐 LED 같은 것들은 효율이 좋잖아요. 그죠? 예, 수명도 길고. 네, 설계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3-5번. 단거리 선로의 온법, 전압강화 계산식을 등가 회로 및 벡터도를 그려서 설명하고 옥내 배선 전압강화 계산식을 설명하시고 그랬는데
등가 회로도 그리고 그 다음에 벡터도도 반드시 그리라고 해놨죠. 등가 회로의 벡터들을 그려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등가 회로를 먼저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단상의 등가 회로를 그리는 게 맞죠. 우리 등가 회로를 뭐 삼상으로 그려라 뭐 말하라 이런 내용으로 누가 답을 하셨다 그러면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단상,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발전기 Y결선에서 우리 수용각까지 오는 여기에 유기전력을 유기해서 단자전압이 나오고 중성선하고 우리 한 상에 ES 송전을 해준다면, 소스 측에서 송전을 해준다면 대지 전압이잖아요, 그죠? 대지하고 선로 갖고 있는 R값과 X값 한 상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한 상으로 나타내서 여기는 소스 측에서는 ES를 공급해주고 단상에 수전단 전압이 이렇게 수전하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부하를 사용한다고 하면 부하를 사용할 때 나오는 전류하고 선로가 갖고 있는 무슨 성분? 임피던스 성분하고의 벡터 합성이 되는 거죠. 이걸 등가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 등가 회로에서 임피던스 성분하고 전류 성분이 벡터적으로 합성돼서 뭐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압의 강화를 만들죠. 전압 강화를 만듭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송전단에서 100볼트를 만들어주고 우리 수전단에서는 90볼트밖에 안 왔다면 전압 강화가 몇 볼트 생긴 거예요? 10볼트라는 전압 강화가 생겼는데 이 10볼트는 누가 만든 거라고요? 선로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하고 부하를 사용함으로써 전류가 부하 전류가 흐를 텐데 그 부하 전류의 벡터 합성이다. 그죠? 부하 전류의 벡터 합성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를 그리라는 거야? 여기에 보시면 벡터도를 그리랍니다. 자, 우리 계통의 벡터도를 그리면 벡터도를 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수전단 전압을 항상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100볼트를 쓰고 싶으면 100볼트가 기준이 되는 거죠.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류는 다 지상의 전류가 흐르겠죠. 지상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우리 에어컨이 됐든 무슨 히터가 됐든 이런 것들은 다 전동기, 리액터 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상의 부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부하 전류가 흐를 때 역률이 얼마만큼 뒤진? 세타만큼 뒤진 전류가 아마도 흐를 겁니다. 역률을 100%로 개선해줬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동상의 전류가 흐르겠지. 그러니까 무효 성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부하는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벡터도를 해석해 보면 전류하고 선로가 갖고 있는 R 플러스 J의 XL 값 중에서 R은 유효 성분이죠. 전류와 무슨 성분? 동상. 그래서 IR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 성분은 전류와 어떻게 돼 있다? 90도 뒤져 있다. 그죠? 90도 뒤져 있는 성분이 IX 성분이 흐르겠죠. 이 두 개를 합한 게 뭐예요? 임피던스잖아요. 그죠? 임피던스니까 ZI 성분이 되겠죠. 이 차만큼 뭐를 계통해서 공급해 줘야 돼?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송전단에서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각 전압, 소스 측의 전압하고 니시브 측 전압하고의 이 각을 무슨 각이라 그래요? 역률각이라 그럽니까? 전압 상차각이라고 합니다. 전압 상차각이라고 하죠.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전압 강한 요만큼 생겼으니까 이거 합성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합성 구하랍니다. 그러면 실수분하고 허수분을 합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실수분과 허수분을 합하려면 자, 실수분 모차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역률각이죠. 같이 억각이니까 여기에 IR 어떤 성분? 요만큼이 IR의 어떤 성분이에요? 코사인 세타 성분하고 실수입니다. 요 부분은 뭐예요? IX의 무슨 성분이야? 요 부분은 요 크기죠? IX의 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죠. 여기다 써보면 IX의 사인 세타 성분이 될 겁니다. 요 값을 구하려면 이 크기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요 크기를 빼주면 허수 성분 요만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XI의 무슨 성분? 얘도 억각이니까 IX의 무슨 성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요만큼 빼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IX의 어떤 성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IR의 사인 세타나 그죠? 요거는 IR의 사인 세타 값을 빼주면 되겠네. 그죠? 요만큼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써보자. 그럼 ES를 구하는데 ES는 ER 플러스 전압 강화라 그랬잖아요.
전압 강화는 ZI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럴 때 ER 플러스 이 전압 강화는 실수 플러스 J의 허수값이라 그랬으니까 실수값이 어떻게 돼요? 요거 I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X의 사인 세타 플러스 J의 허수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XI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IR의 사인 세타, 이거 코사인 세타죠? 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IR의 사인 세타를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역률이 0.8이다. 근데 얘가 0.6이라 그랬을까요? 한번 0.6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 크기 구할 때게 0.8에서 0.6을 빼면 0.2가 나오나요? 이거에 자승하죠. 이거에 자승하면 0.04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아집니다. 결국 얘를 무시해버리면 전압 강화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실수만으로도 충분히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잠깐 써보면 ES는 어떻게 나와요? ER 플러스 E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더라. 이거를 우리가 단상의 등가열로 해서 단상의 소수축의 전압, 단상의 수전단측 전압을 구했으니 이걸 3상으로 변환하면 방식이 어떻게 돼요? 각 항에 루트 3만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얘가 무슨 전압이 되는 거야? 성간전압은 소수축의 성간전압은 수용과 측의 무슨 전압? 니시부 전압 플러스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ES는 ER 플러스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다. 이 전압 강화라는 분, 이분은 누가 만든 거라고? ES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ER은 전압 강화가 계산이 되는 거죠. 전압 강화가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자, 우리 어디까지 구해줬나 한번 볼까요? 네, 거기까지만 구했네요. 거기까지만 구했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전압 강화는 우리 킬로메타당 또는 메타당의 전압 강화죠. 그러니까 전선이 1km 설치되어 있다. 단위 킬로메타당이다. 그러면 전체 키로수가 100km 깔려 있다. 그러면 여기다 뭐만 곱해주면 돼요? 거리 L, 길이만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이게 지금 우리는 단상에서 계산을 했는데 단상 몇 선식인지 정확히 설명을 드리지 않고 구한 값이잖아요. 이것은 전류가 평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한 거야. 전류가 평형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류를 1로 본 겁니다. 그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상 이선이다 그러면 단상 이선은 전류가 왕노하면 반드시 부하를 통해서 기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 권선계수, 상계수 KW를 곱해줘야 되는데 KW가 단상 이선식에서는 얼마? 왕노와 기로를 하니까 2를 곱해줘야 되겠죠. 3상 4선이나 단상 3선은 전류가 평형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상계수를 얼마 곱해줘요? 권선계수를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상 3선이다 그러면 몇을 곱해줘요? 상계수를 루트 3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뭘 계산하라고 했냐면 옥내배선에서의 전압 강화식도 계산을 해보랍니다. 전압 강화. 옥내에서의 전압 강화는 IR로 계산할 수 있죠. I에다가 우리 R은 고유저항 로에다가 단면적 A분의 길이 L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I에다가 로우는 고유저항은 계산식이 어떻게 돼요? 58분의 1에다가 도전율 C분의 100 곱하기 단면적 A분의 길이 L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도전율은 연동선이다 그러면 연동선의 도전율은 몇 프로예요? 연동선의 도전율 100%죠. 경동선은 얼마예요? 97%. 알루미늄은 67%. 61%죠. 그죠? 61%. 도전율이 이렇습니다. 근데 옥내 배선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경동선이에요? 연동선이에요, 여러분? 연동선이 사용됩니다. 연동선이 사용되죠? 연동선이 사용되는데 연동선에 도전율을 넣어주지 않고 옥내로 들어오는 DW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선, 경동선의 값을 도전율로 넣어줍니다. 변압기에서부터 2차측으로 들어오는 걸 전부 다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경동선의 도전율을 넣어줍니다. 그럼 제가 97이 되죠. 97분의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01777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럼 이걸 다시 공식으로 써본다면 단면적 A분의 I의 L에다가 0.017777 이렇게 나와 있겠죠. 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1000을 분모분자에 곱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17.8 LI가 됐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단상 2선식이면 상계수 몇을 곱해주고요?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삼상 4선이나 단상 3선의 경우에는 전류가 평형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당연히 2를 곱해줘야 되고 삼상 3선에서는 루트 3배를 곱해주면 단상 2선에서는 얘가 값이 몇으로 변하는 거예요? 35.6이 되죠? 35.6이 되고 삼상 3선에서는 30.8이 나옵니다. 그죠? 예, 이렇게 계산하셔라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K 값은 이렇다. 단상 2선에서는 왕노하고 기로하니까 2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단상 3선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중성선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고 얘는 중성선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얘하고 얘는 서로 상쇄되니까 1로 넣을 수 있다.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0이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요. 삼상 4선식에서는 평형시에는 IA, IB, IC가 120도의 이상 차를 가지고 정확하게 흐르고 있죠. 중성선에는 얼마의 전류가 흘러요? 0A의 전류가 흐르니 얘도 상계수는 1로 넣으면 된다. 삼상 3선식에서는 루트 3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규정이니까 규정을 써주시면 되는데 자, 전기 자동차 전원 공급 설비 설계 시 아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 전원 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 충전 장치 및 방호 장치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 말이죠. 뭐 우리 이거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286조에 나와 있죠. 286조에 나와 있고요. 뭐 우리 답에서는 KC를 적용한다고 해놨는데 KC는 아직은 그냥 이렇게 제정만 해놨지 발효는 언제부터 되는 거죠? KC가 21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규정을 안 써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관련 근거를 하나씩 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갖고 왔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전원 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에서 전용 개폐기 및 과절차단기를 시설할 것, 개폐기 및 과절차단기를 각극에 설치해야 되고 등등 전로의 지락 발생 시 자동 차단해야 되고 중성극은 제외해야 되고 이런 규정하고 그 다음에 옥내 저압용 배선기구 시설해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저압용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 함 내에 시설해야 된다. 불연함, 이 불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내열 성능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내열 성능 시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KSC 8311에 의거해서 내열 성능이 통과돼야 된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고요. 옥내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곳에는 방습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선 접속 시 나사 혹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고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전로의 절연은 저압전로의 절연 저항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해라. 그다음에 전원 공급 시 설비 인입구에 충전 장치에 이르는 전로는 전용으로 시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 장치 시설에서 충전 장치는 충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기계적 강도는 IK07 이상 확보해라. 기계적 강도 IK07 이상을 확보하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질량을 가진 예를 들어서 500kg의 질량을 가진 것을 몇 메타에서 충격을 가하더라도 걔가 어떤 속도로 가했을 때 확보가 돼야 되냐면 얘는 2줄입니다. 2줄. 그러니까 에너지 양으로 따지면 2줄 이상의 어떤 강도에도 견딜 수 있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시설하지 않고 방수 보호 등급 IPX4 이상 확보해라. 우리가 IPX4라고 하면 X는 뭐예요? 요 X, IP의 X는 먼지, 그 다음에 분진에 대한 보호 등급이고 여기 4는 뭐예요? 방수, 방습에 대한 보호 등급이죠.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진이 많거나 가연성,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부식,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장치라고 전용의 표지 및 위험 표지를 설치해야 되고, 충전장치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되고, 충전 케이블 거치대는 옥내에서는 0.45, 옥외에서는 0.6m 이상의 높이에다가 확보를 해서 내가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충전 케이블 인출부는 옥내용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0.45m 이상, 1.2m 이상 이내에, 옥외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에 설치해줘야 된다. 그리고 충전 케이블 부속 시설에는 플러그 장치하고 커플러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는 충전 장치와 전기 자동차 접속 시 연장 코드 사용을 금지합니다. 연장 코드 쓰면 안 된다. 그다음에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을 갖고 충분한 굵기의 것을 채택해 줘야 되고요. 커플러 설치 기준은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하 및 충격, 눌림에 대한 충분한 기회적 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방호장치 시설을 해야 되겠죠. 방호장치. 충전 중에 차량 유동, 물리적 충격 대비를 위해서 방호장치 시설합니다. 다음에 환기가 필요한 경우는 환기 설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전 상태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적정 조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KSA 3011 조도 기준에 따라서 조명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내 기준은 30에서 60 룩스로 되어 있고 미국 기준은 300 룩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 충전기를 좀 그려놓으시고요. 충전기 따로 그려놓고, 여기서 충전기에서 나오는 케이블 구간 따로 그려놓으시고, 전기 자동차 장치에 방호 장치도 해야 되고 충격 방지 장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충전 장치별로, 그다음에 케이블별로, 그다음에 자동차별로 일단 조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충전 중이라고 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외우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각 시마다 도마다 조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외울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요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